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은 강원도의 평균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지만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청소년은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기준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 4만 1,000명이 2차 접종을 마쳐 52.3%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이 감염이 급증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5에서 11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립공원 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태백산을 비롯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1월 1일 아침 7시까지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해맞이와 해넘이 행사를 금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28곳도 통제됩니다. 다만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4곳의 일출 장면은 유튜브 국립공원 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이 지역의 의사 1명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원주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1%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제도 확대에 나섰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장애로 시설에 머물다 작년 자립한 최원석 씨. 시설 도움 없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주기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원주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시행한다고 등록된 병의원은 원주 의료원 등 단 3곳. 최 씨는 이 중 평소 진료를 봐왔고 휠체어 접근이 편리한 원주 의료원에 제일 먼저 문의했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 창구도 원무 부서도 제도를 몰라 힘들게 담당 부서를 찾았지만 사실상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업무과에 가가지고 또 물어봐도 업무과에서도 모르니까 또. 대신 지역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한 의원에서 방문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휠체어를 타고서는 접근이 어려워 담당 의사의 방문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진료를 문을 닫고 갔다 오는 동안에 이제 진료는 공백이 생기니까.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의사 1명을 정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관리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원주의 중증 장애인 5,000명 중 이용자는 50여 명, 단 1%에 불과합니다. 원주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는 단 7명. 장애인 가정 방문 진료 어려움과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이유로 실제 활동 중인 의사는 훨씬 적습니다. 사실 열정적인 의사 한두 명이 대상자 50명을 모두 맡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도를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병의원의 관심과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많은 병원들이 좀 참가를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대상 중증 장애인의 1%만 이용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 중증 장애인에서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석 달 전 정부의 발표가 아직은 공허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뿌연 바닷속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폐가전제품과 폐타이어는 물론 사용하고 버려진 폐어구가 눈에 띕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인 항구에서는 폐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처럼 해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상당수는 폐어구나 폐그물 등 어구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이 늘면서 연간 4만여 톤 정도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폐어구나 폐그물 등이 방치되면 해양 생물이 걸려서 폐사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해 어구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유출됐고 얼마가 회수됐고 이런 통계가 잡히다 보면 어구 쓰레기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어구나 부표, 폐그물 등의 무단 투기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폐어구나 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 보증금제와 어구의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구 관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폐어구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어구나 그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어구는 재질이 좋아 일반 어구보다 비싸면서도 성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사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어구의 소유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어구 관리법이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어구 관리 방안을 담은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유예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학교 강사에 이어 교무 행정사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과 내일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교무 행정사 파업 투쟁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무 행정사는 교원들의 업무 지원을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경계가 모호해 각 교육부서에서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과 직무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 연평균 한파 일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1973년부터 2020년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간 한파 일수를 분석한 결과 1970년대보다 2010년대 한파 일수가 6.4일 적었습니다. 최근 48년간 한파 일수가 가장 많은 해는 1983년으로 35.9일이고 가장 적은 해는 2019년으로 3.3일이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파 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혁진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가 공단의 비위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는 지난해 9월 보훈공단 부임 이후 수습사원 부당해고, 간부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 취득, 특정업체 계약 몰아주기,
복권기금 무정 사용 등 수많은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감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감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정부, 감독기구,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엄중한 대처와 조직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부평지구 장기 임대단지에 추가 임대 공고를 내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임대 공고 대상 필지는 8개 필지 33,500여 제곱미터로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월 85원이며 임대기간은 10년 단위로 최대 5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 업종은 제조업이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첨단기술 투자기업, 수소 전문기업 등에는 입주 1순위 혜택을 제공합니다. 앞서 지난해 말 임대 공고를 통해서는 2개 필지에 기업 2곳이 입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북해 조종영 유물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193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2조 판서까지 지냈던 북해 조종영의 묘에서 발굴된 부장 유물로 자기와 옥성유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고위공직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부장품을 완결된 형태로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유물은 지난 2000년 풍양조씨 교리공파 선산묘역 2장 공사 중에 출토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조승연 교수가 원주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인제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가 지난 22일 운영을 마쳤습니다. 인제군은 지난 4월 15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에서 12월 22일까지 15,306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아 4, 5차 예방접종이 필요할 경우 접종센터 재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구군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백자박물관과 직염폭포가 있는 방산면 현리와 장평리 일원에 관광시설을 추가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자마을 1000마당을 조성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해 백자 분수공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방산 도자공방과 자작나무 캠핑숲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1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내년도 강원대 향토학사와 국제생활관에 입사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향토학사 28명, 국제학사 8명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거나 군민의 자녀 가운데 춘천 소재 대학생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양구군을 통해 가능하며 고교 성적이나 학점 등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춘천시가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춘천시는 저소득층 사각지대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운영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집행률이 99%에 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